얼마 전 60대 김모 어르신이 은행 창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동안 5천만 원 아니었나? 하고 알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2025년 9월부터 제도가 바뀌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무엇이 어떤 상황에서 1억 원까지 보호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 보호 1억 원 정확히 무슨 뜻인가? 예금자 보호제도란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만약 부도가 나거나 영업을 중단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이 대신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한도가 바로 1인당 1금융회사당 최대 1억 원입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안전하게 보장되고 그 이상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 금융회사 안에 모든 계좌를 합산해 1억 원까지만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 계좌가 여러 개라고 해서 각각 1억씩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떤 상품이 보호되고 어떤 상품은 제외될까? 보호 대상에는 보통 예금, 정기예금, 적금, 상호금융, 예탁금 같은 원금 보장성 상품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ELS, DLS, 환매조건부 채권, RP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 이름에 예금이 붙어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약관에 예금자 보호 적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분산 예치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예를 들어 어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예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은행이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최대 1억 원까지만 보장해줍니다. 즉 나머지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같은 돈을 어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으로 나눠 놓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은행에서 8천만 원은 전액보호, B은행에서 7천만 원도 전액보호를 받습니다. 즉 합계 1억 5천만 원을 모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한 금융회사당 1억 원 한도라는 점, 그래서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나누어 넣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제 적용에서 주의할 점. 첫째, 같은 은행 안에서는 여러 계좌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정기예금이든 입출금 통장이든 합산해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의미죠. 둘째, 만약 같은 은행에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다면 대출을 먼저 상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9천만 원, 대출 2천만 원이면 실제 보호 기준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셋째, 외화 예금도 보호 대상이 되지만 원화로 환산해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넷째, 공동명의 계좌라면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 6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각자의 몫은 8천만 원으로 계산돼 모두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치금 보호 왜 중요한가?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축은행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금자 보호 제도가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가계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은행별, 기관별로 분산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정리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은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한 곳에 몰아넣으면 1억 원까지만 보호받지만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두면 그만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금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보호 대상인지,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분산 예치가 필요한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금융 상식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